사라져가는 베트남 소수민족 마을의 마지막 희망이 된 한 한국인 청년 32명의 여인이 그의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며 벌어지는 기적과 시련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들의 선택이 빚어낸 위대한 생명의 노래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길이 있고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강민준, 그는 한때 세상의 모든 빛과 그림자를 사진 한 장에 담으려 했던 재능 있는 사진작가였습니다. 도시의 차가운 건물들 사이에서 길 잃은 사람들의 외로운 모습을 포착한 그의 사진은 많은 상을 받으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칭찬과 성공 속에서 그는 정작 자신의 마음이 텅 비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열하게 남들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웃고 우는 삶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카메라 없이 무작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마지막 발걸음이 닿은 곳이 바로 베트남의 북쪽 가장자리 하장이었습니다. 마치 신이 세상을 만들다 남은 돌멩이들을 무심코 쏟아부은 것처럼 하장의 산들은 거칠고 험준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주는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더 깊은 곳으로 하염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었을까요? 빌려서 타고 온 낡은 오토바이가 질퍽한 진흙 구덩이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게 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배낭 하나만 둘러매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옮겼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이나 지겹게 쏟아졌고 짙은 안개는 마치 거대한 커튼처럼 세상을 가려 한 걸음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도 사람의 발자국도 없는 산길을 헤매던 그는 결국 지독한 피로와 고열에 시달리다 마을의 수호신처럼 서 있는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죽음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던 바로 그 순간 그의 희미해져가는 시야 속으로 이상한 모습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실로 술을 놓은 검은 옷, 은으로 만들어 반짝이는 화려한 장신구, 그리고 햇볕과 오랜 세월에 잘 익은 건강한 얼굴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갑자기 피어난 꽃송이들처럼 수십 명의 여인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호기심, 그리고 마치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마침내 발견한 듯한 운명 같은 빛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것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꾸는 꿈이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낯선 나무집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마저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리는 아주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일부 선택받은 이방인. 민준이 정신을 차린 마을의 이름은 라오차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흐엉족 여인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먼 옛날 프랑스가 이곳을 지배하던 시절과 그 후로도 이어진 기나긴 전쟁을 겪으며 마을의 남자들은 대부분 군인으로 끌려가거나 싸움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여인들은 슬퍼할 틈도 없이 억척스럽게 땅을 갈고 아이들을 키우며 쓰러져가는 마을을 꿋꿋이 지켜냈습니다. 남자가 아주 귀해지자 자연스럽게 집안의 모든 재산과 중요한 결정권은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물려주는 모계 사회의 전통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성이 멈추고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오자 마을에는 또 다른 종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젊은이들은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큰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남자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고 남겨진 사람들은 하루하루 늙어가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머지않아 마을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정성껏 보살펴준 사람은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지혜로운 족장인 리엔이었습니다. 그녀는 70평생을 이 마을에서 보낸 마을의 모든 역사를 간직한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깊게 팬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와 함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리에는 과거 프랑스 선교사에게서 배운 서툰 한국말을 섞어가며 민준에게 마을이 겪어온 아픈 시간들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슬프고 긴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로 떠나보내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수많은 밤, 굶주림 속에서 옥수수 한 알을 쪼개 나눠 먹으며 서로를 다독였던 힘든 시절, 그리고 이제는 텅 비어버린 이웃집들을 보며 느끼는 가슴 아픈 절망감까지. 민주는 그저 신기한 풍습이라고만 생각했던 이목의 사회의 뒷면에 숨겨진 이토록 처절하고 눈물겨운 생존의 역사를 깨닫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준이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을 무렵 마을에서는 그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리엔을 비롯한 마을의 어른들은 더 이상 이대로 마을이 사라지는 것을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랜 고민 끝에 찾아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먼 옛날 끔찍한 재앙으로 마을의 남자가 모두 사라졌을 때 행했던 씨앗 손님의 풍습을 다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건강한 남자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여 그의 씨앗을 받아 마을의 대를 다시 잇게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공동체의 명운을 걸고 행하는 거룩하고도 중대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눈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건강한 이방인 남자 바로 강민준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결정에 마을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도시로 나가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온 타오라는 젊은 여인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인으로 낡고 오래된 관습보다는 외부 세계의 지원을 받거나 다른 현대적인 방법으로 마을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타오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저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마을의 미래를 통째로 맡긴다는 말입니까? 이건 모두가 함께 위험에 빠지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타오의 주장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었지만 대부분의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희망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마을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더 짙게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논쟁 끝에 리엔이 지친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을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방식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텅 비어가는 이 마을의 마지막 희망이다. 결국 마을은 민준에게 씨앗 손님이 되어주기를 정중히 부탁하기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리에는 민준을 찾아가 향기로운 차 한 잔과 함께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큼 무거운 마을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귀를 몇 번이고 의심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닌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마을의 모든 젊은 여성들이 그의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 그의 머릿속은 현대 사회에서 배운 도덕과 상식,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마구 뒤엉켜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끔찍한 일인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마지막 몸부림인가.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저 길을 잃고 도움을 받은 여행객일 뿐입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런 무섭고 끔찍한 역할을 강요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당장이라도 이 이상하고 기묘한 마을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이기심에 배신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짐을 꾸려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쏟아지던 비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폭우로 변해 계곡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나무다리마저 흙탕물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길은 완전히 끊겼고 그는 다시 이 기묘한 마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그의 오두막에 뜻밖에도 타오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민준에게 자신의 아픈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 역시 도시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가난한 산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가족에게 모진 말을 듣고 상처만 안은 채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결국 우리를 이용하고 때가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떠나겠지요. 남자들이란 다 똑같으니까. 그 말 속에는 민준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세상에 대한 원망과 연약한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에 갇혀 지내는 며칠 동안 민준은 도망칠 생각 대신 자신을 괴롭히던 카메라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그는 이 분노와 혼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근원을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렌즈를 통해 바라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그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묵묵히 밭을 가는 여인들의 굳건한 팔뚝, 아이가 없어 텅 빈 요람을 쓸쓸하게 바라보는 젊은 여성의 슬픈 눈동자,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손주의 꿈이라도 꾸는 듯 행복하게 미소 짓는 늙은 할머니의 얼굴까지. 그들의 삶은 분명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 안에는 꾸미지 않은 진짜 생명의 소중함과 간절함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은 마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마을 사당 앞에서 홀로 흐느끼는 그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리엔의 조심스러운 통역을 통해 들은 그녀의 사연은 가슴 아팠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달리 몸이 약해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조상님들께 죄송하다며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나 봅니다. 저는 이 마을에 아무런 희망도 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처절한 울음 속에서 민주는 도시에서 자신이 느꼈던 텅 빈 마음과 외로움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저 셔터만 눌렀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민주는 모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강요나 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생명들이 세상에 내미는 마지막 간절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리엔을 찾아가 이전과 달리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결심을 들은 마을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듯 기쁨과 환희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중앙의 가장 넓은 공터에서 거룩하고 위대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32명의 여인들이 평생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한 가장 아름다운 전통 옷을 입고 달빛 아래 섰습니다. 그녀들은 민준에게 각자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직접 손으로 짠 오색 팔찌를 채워주었고 그는 그녀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마음 깊이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욕망이 아닌 생명의 이어짐을 위한 거룩하면서도 가슴 아픈 약속이었습니다. 커다란 모닥불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고 여인들이 부르는 희망의 노랫소리는 깊은 계곡을 따라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민주는 수십 개의 팔찌가 묵직하게 채워진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며 이제 다시는 예전에 외로웠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거룩한 약속의 밤들이 지나고 마을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두 명씩 음식을 가리고 힘들어하는 여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씨앗 손님의 의식에 참여했던 32명의 여인 모두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명의 남자를 통해 마을의 모든 젊은 여성이 거의 동시에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마을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아니 어쩌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도 믿기 힘든 기적이었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인들은 서로의 배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족장인 리에는 주름진 손을 모아 하늘에 끝없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던 마을에 신이 내려준 위대한 축복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벅찬 기쁨도 잠시 혹독하고 어려운 현실이 곧바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2명이나 되는 임산부를 돌보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식구를 감당하기에 마을의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고,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던 탓에 아플 때 필요한 의약품은커녕 기본적인 의료시설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한 입덧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여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고, 제대로 먹지 못해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봐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제 민주는 더 이상 방황하는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이 되어 위험한 숲속을 헤맸고, 농부가 되어 척박한 밭을 갈았으며, 의사가 되어 약초를 구하러 미끄러운 절벽을 아슬아슬하게 탔습니다. 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지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온전히 의지하는 수많은 여인들과 그 뱃속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결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기이하고 놀라운 소문이 험한 산을 넘어 바깥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믿기 힘든 뜬 소문으로 여겨지던 이야기는 마침내 하장성의 지역 관청에까지 정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부르짖던 야심만만한 지역 관리관은 이 소식을 듣고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라오차이 마을의 풍습은 그저 없어져야 할 미개하고 더러운 야만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기회 삼아 마을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그 자리에 외국인들을 위한 거대한 리조트를 개발하여 큰돈을 벌려는 시커먼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는 사람들의 건강과 위생을 점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사단을 마을로 보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낯선 외부인들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조사단은 마을의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기록했고, 특히 한 명의 남자가 모든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이것은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몹쓸 짓이라고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관이 직접 거만한 표정으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리엔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집단은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여성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모두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로 이주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관의 차가운 선고에 마을은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늘 마을을 비판하고 민준을 불신했던 타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관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태도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묵묵히 마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미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타오는 도시에서 배운 유창한 말로 관의 주장에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방식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좋은 발전과 문명이 우리에게는 곧 죽음과 다르지 않다는 걸 정말 모르십니까? 제발 우리를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시오. 그녀의 외침은 절박하고 처절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흩어졌습니다.
마을이 강제로 해체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밤, 민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리엔이 그의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옛말에 사진기는 총보다 강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제 자네가 가진 진짜 힘을 세상에 보여주게. 리엔의 말에 민주는 번개처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찍어온 수천 장의 사진들을 밤을 새워가며 정리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꽌이 말하는 미개함과 더러움이 아닌 생명의 위대함과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는 강인한 여인들의 손,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입덧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임산부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볼록한 배에 조심스럽게 귀를 대고 아이의 첫 움직임을 느끼며 경이로운 표정을 짓는 민준 자신의 모습까지. 그것은 한편의 거대하고 감동적인 생명의 노래였습니다. 민준과 타오는 목숨을 걸고 캄캄한 밤길을 달려 과거 민준과 인연이 있었던 프랑스의 한 인권 전문 기자에게 이 사진들과 마을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신문 일면을 대서특필로 장식한 라오차이 마을의 이야기는 온 세상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소수민족의 마지막 절규, 생명을 위한 위대한 선택이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깊은 감동과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사실 관계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소중한 가치와 순수한 공동체의 모습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단체와 문화보존협회에서 베트남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했고 비난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자 꽌의 리조트 개발 계획은 결국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부끄러운 최후를 맞았고 라오차이 마을은 마침내 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는 진짜 기적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 정도의 시간을 두고 32명의 여인들이 차례차례 아주 건강한 아이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하루에 2~3명의 아이가 동시에 태어나는 놀라운 날도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산부인과 병동이 되었고 여인들은 서로가 서로의 출산을 돕는 든든한 조산사가 되어주며 새 생명의 탄생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민주는 수십 개의 방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고통스러워하는 산모의 손을 잡아주고 갓 태어난 아이의 탯줄을 조심스럽게 자르며 벅찬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아이가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렸을 때 마을은 32명의 건강한 신생아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수십 년 만에 마을은 다시 생명의 소리로 시끌벅적하게 넘실거렸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라오차이 마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에 알려진 이후 마을은 시끄러운 관광지가 되는 대신 그들의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조용히 문을 여는 아름다운 생태문화 마을로 거듭났습니다. 여인들은 힘을 합쳐 그들만의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전통 수공예품과 오염되지 않은 청정 약초를 외부에 판매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었고 그 돈으로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작은 학교와 아플 때 찾아갈 수 있는 보건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사진을 찍지 않았지만 그의 두 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매일 가득 찼습니다. 자신을 보자마자 아빠 라고 외치며 와락 매달리는 수십 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는 32명의 어머니들. 아이들은 한 명의 아버지와 32명의 어머니, 그리고 수십 명의 형제자매들과 한데 어우러져 자라며 세상에서 가장 크고 특별한 가족의 의미를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민주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아이들에게 낡은 카메라의 작동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서로의 얼굴을 찍어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보던 리엔과 타오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잔잔히 번졌습니다. 민주는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무엇이고 사랑이란 과연 어디까지 허락될 수 있는가? 한때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거창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바로 이곳에 있을 터였습니다. 세상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서로의 아픈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고 새로운 생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렇게 함께 살아내고 함께 웃고 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의 곁으로 다가온 한 아이가 수줍은 얼굴로 들에서 꺾어온 작은 꽃 한 송이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그 아이를 번쩍 안아들어 하늘 높이 힘껏 들어올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하장의 푸른 계곡에 부딪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행복한 메아리가 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남자의 선택과 한 마을의 운명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생각과 감동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